혹시 발뒤꿈치 통증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이 통증, 바로 족저근막염인데요. 오늘 이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족저근막염의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신호거든요. 밤새 움츠러들어 있던 근막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갑자기 쫙 늘어나니까 거기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환자분들이 딱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그냥 좀 아픈 정도가 아니고요. 하루의 시작을 완전 망쳐버리는 그런 아주 기분 나쁜 통증이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 원인을 알려면 먼저 우리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부터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족저근막,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발바닥에 있는 아주 튼튼한 스프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격 흡수도 해주고 우리가 걷고 뛸 때 발의 아치를 딱 받쳐주는 정말 중요한 녀석입니다. 이 족저근막이라는 게 그냥 넓적한 막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뒤꿈치 뼈에 아주 단단하게 딱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제일 두껍고 힘센 부분이 있고 또 발가락 쪽으로 쫙 뻗어나가는 5갈래 가지가 있어요. 이 복잡한 구조가 마치 한 팀처럼 착착 움직여주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정교하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족저근막에 도대체 왜 염증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요,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보통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다거나, 체중이 좀 늘었다거나, 아니면 원래 발모량이 평발이나 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인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킬레스건 있죠? 이 아킬레스건이 뻣뻣하면 발목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족저근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신발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겨울에 신는 무겁고 뻣뻣한 부츠 있잖아요. 이런 신발이 발하고 발목 근육을 계속 긴장시키고 움직임을 방해해서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랫슈즈. 특히 봄 되면 많이들 신으시죠? 예쁘긴 한데 밑창이 너무 얇고 딱딱하잖아요. 그럼 걸을 때 그 충격이 그대로 발바닥으로 다 오는 겁니다. 오히려 굽이 너무 없는 신발, 한 1cm도 안 되는 그런 신발이 뒤꿈치에 부담을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름은 괜찮을까요? 천만에요. 놀랍게도 여름에 족저근막염 환자가 확 늘어납니다. 왜냐고요? 바로 샌들이나 슬리퍼 때문이에요. 발을 제대로 받쳐주지도 못하고 얇고 딱딱한 밑창이 문제인 거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5만 829.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2020년 단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족저근막염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야겠죠?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그 첫발 떼는 고통? 이걸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5분 아침 마사지입니다. 집에 마사지 볼이나 골프공 같은 거 있으시죠? 없으면 딱딱한 볼펜도 괜찮아요. 이걸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일 아픈 부위를 막 세게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근막 전체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진짜 꿀팁, 엄지발가락을 몸쪽으로 쫙 당겨서 족저근막을 팽팽하게 만든 상태에서 마사지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꼽으려면 무조건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밤새 짧아지고 굳어있던 족저근막이랑 아킬레스건을 아침에 일어나서 부드럽게 쫙 늘려주는 거. 이 두 가지 동작만 꾸준히, 정말 꾸준히 해주셔도 통증 잡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혼자서 관리를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럼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병원에 가면 어떤 전문적인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다행인 건 90%가 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까지 가지 않고 이런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다만 이게 금방 낫는 병은 아니라서 보통 6개월 이상은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거, 인내심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아마 체외 충격파 치료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충격파에도 종류가 두 가지나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하나는 집중형이고 다른 하나는 방사형인데요. 집중형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한 곳에 딱 집중해서 깊숙한 곳의 염증을 치료하고 조직 재생을 돕는 거고요. 방사형은 에너지가 좀 넓게 퍼져나가면서 뭉친 근육이나 근막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증상이 어떤지에 따라서 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서 치료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6개월 이상 온갖 치료를 다 했는데도 차도가 없다. 그럴 때 아주 드물게 고려하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나 수술이에요. 근데 주사는 족저근막이 파열될 수도 있는 무서운 부작용이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하고요. 수술은 그야말로 최후의,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증이 나아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바로 재발 방지. 이걸 막기 위한 장기적인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발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 그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신는 신발입니다. 좋은 신발의 조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충격을 흡수해줄 푹신한 쿠션. 둘째, 발의 아치를 딱 받쳐주는 지지력. 셋째, 뒤꿈치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을 때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부분이 유연해야 합니다. 이 4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내 발에 부담을 줄이는 거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할 때 갑자기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그냥 아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양치질처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발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발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신발장에 서서 신발을 고를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발은 어떤 신발을 신고 싶어 할까? 여러분의 몸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발이니까요.